자소서부터 먼저 봅시다. 자소서는 총 4개가 있는데 최근 한국철도공사의 주요 이슈에 대해 한 가지 선택을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십시오. 일단 한국철도공사의 주요 이슈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된 것은 뭐였겠습니까? 자, 한국철도공사의 역할 자체가 여기에서 역할의 남북 대륙철도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전 고객 만족 변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중심의 생활 문화 창달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첨단 기술력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한 시사들을 이야기를 하시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겠습니까? 남북철도 착공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 고객 만족 변화를 추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레일의 사보를 보면은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향상시켰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향상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중심의 생활문화 창달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KTX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상권들을 붐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KTX 역사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광주 송정역이 있어요. 원래는 광주역이었지만 광주 송정역이라는 곳이 있었고 이게 지금은 KTX의 KTX 그 역인 거죠. 그래서 광주 송정역인데 여기에 광주 송정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광주 송정시장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곧 지역 경제에 이바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세권 중심의 생활문화 창달에 대한 사례들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첨단 기술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제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무인화라든지 또는 데이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들어와서 조금 바뀐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남북철도 착공식 서비스 향상, 뭐 역사 중심으로 발전한 사례, 그 다음에 무인화시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스템화를 시켰다라는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시사적인 부분들 찾으셔서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여기에서 시사적인 부분들을 적을 때 나의 생각을 적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의 구성은 조금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사적인 것들을 적을 때의 구성은 조금 따로 있어요. 어떻게 적으시면 제일 좋으냐면은 시사적인 것들을 적을 때의 구성은 제일 처음에는 기본 정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용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해주죠. 현용 정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판단력 정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정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 세 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기본 정보, 현용 정보, 판단력 정보는 뭐냐? 기본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되는 이론에 대해서 또는 기본되는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남북철도 착공식이 있었는데 사실상 남북철도 착공식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의미적이지, 그러니까 의미는 있었지만은 전 세계가 그렇게 주목할 만하지는 않았죠. 당사자들이 오지 않은 데서의 착공식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남북철도 착공식을 했고 이 남북철도 착공식으로 인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다. 이제 대륙간 철도의 가장 초석이 되었다 정도만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용 정보는 뭐냐면 현재의 상황, 앞으로 남아있는 것의 과제 혹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대륙간 철도를 옮겨야 되는 이 부분에서는 지금 북한 제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제재가 아직까지 우리 대륙 철도를 잇기에는 뭐를 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북한 제재가 어서 빨리 풀려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판단력 정보는 앞으로 현재의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재언, 그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은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적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 제재가 어떻게 풀릴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풀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가장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 외에 지역 경제가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역 경제가 어떤 지역에 어떻게 발전을 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고 현재 상황은 이렇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했으면 한다. 라는 얘기들로 해 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냥 코레일 자체를 찬양을 한다라거나 코레일 자체에 대해서 너무 찬양을 하고 이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담담하게 써 나가시면 된다.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면접에서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시사적인 걸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즉 여러분들이 이 코레일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기사도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레일에 대한 사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잠깐 더 남북철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요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한반도 종단철도라고 해서 요렇게 즉 2018년도 작년이죠. 2018년도에 우리는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이 되었고 정회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정회원이 되었고 여기에서 전기통신이 국제화가 되는 건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유통망이 확보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동남아에서 오는 물건이 부산으로 오고 부산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동남아에서 있는 물건이 해상을 타고 이렇게 런던이나 파리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면 경제도 어떤 쪽이 살아났냐면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건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던 건데 뭐가 조금 달라졌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남북철도 착공 사업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지금 서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경원선을 잇고 그 다음에 경의선을 이어간다. 그래서 H자로 우리가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바로 KTX가 다닐 수는 없을 거고요. KTX는 대규모의 또 시설,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니까 KTX는 다닐 수 없을 거고 지금 현재에서는 일반
일반 기차만 허용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 기차가 허용되면 여기에서 이제 대륙철도,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바로 승객을 실어 나눌 수 있는 고속철도의 개발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또는 고속철도의 인프라를 까는 것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